이거 다시 작년 코로나 환경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수다 이서구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은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수는 오르는데 오늘 종목들이 좀 이상하네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부분 먼저 살펴보죠.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시젠 오늘 급등을 했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공통점이 뭐죠? 작년에 코로나 수혜주로 일컬어지면서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반면에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은요,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 포스코, 현대제철의 철강주,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가 다 하락했습니다. 또 보면은요, 현대차, 기아, 나름 강세를 보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작년 기존 주도주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다시 작년 코로나 환경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볼 수가 있어요. 지수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종목별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델타 바이러스 팬데믹, 어제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했죠. 600명이 넘었습니다. 645명, 400명 아래로 이틀 연속 내려가더니 갑자기 또 늘어났어요. 그러더니 해외 뉴스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 팬데믹 공포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장은 이거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서 하락으로 다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수급 동향을 먼저 잠깐 보시죠. 수급 동향을 잠깐 보면은요,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오늘 버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선물은 7천억 넘게 매수를 합니다. 누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렇게 선물 옵션에서 하락 쪽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의미의 흐름은 나오지 않아요. 주식은 버릴 거 버리라고 해요. 이것은 해외 펀드에서 롱숏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비대해진 종목을 버리고 싸진 종목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델타 바이러스 팬데믹 공포 다시 온다면 말씀드렸었던 코로나 관련주 다시 가야죠. 그쪽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기 민감 섹터를 비롯한 올해 초부터 이끌었었던 소재 관련주라든가 산업재 관련주에 관심을 다시 기울여도 되거든요. 기회를 봐서. 그러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보느냐 하나씩 보죠. 작년에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경험치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 변동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그렇다면 과거의 충격보다는 항상 주시장은 작습니다. 이미 방역체계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미 진행됐고요. 그리고 백신이 어느 정도 지금 보급되고 있죠. 특히 선진국 중심,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급증하고 있고요. 치료제는 이미 보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미 경험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된다면, 지금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백신, 모모 백신, 델타 바이러스에도 영향 있음, 치료제, 델타 바이러스 치료 확실성 있음, 뭐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오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꺼번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라는 부분 보면은요, 하나씩 보죠. 주식시장에서의 반응, 일단 단기 변동 요인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작년 3월달 한번 보시죠. 작년 3월달 팬데믹이 갑자기 나오니까 급락했습니다. 이때 다 버렸다면 오히려 손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후 상황 보시죠. 주식 혹은 경제 상황 이외의 상황에서 급락 요인이라면 매수로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경험치가 생긴 겁니다. 또 하나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아직도 67조 원 남아있다는 거예요. 과거 작년 이전에는요 67조 원 생각도 못했어요. 20조 원 그 아래였거든요. 67조 원 대기 매수자금이 있다라는 것에서 놓고 본다면은 작년에 이러한 문제로 빠졌어? 그러면 그거는 저가 매수하는 것이 맞더라라는 경험치가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단기 변동 요인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작년 경험상 이러한 경기 외적인 하락은 매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되고, 야 이거 이제 경기 활성화되고 물가 올라가니까 테이퍼링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부터 생각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테이퍼링 시작했죠. 그러면 테이퍼링 또 연기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팬데믹이 다시 하면 온다면은 여태까지 악재로 여겨졌었던 테이퍼링, 이것이 또다시 연기될, 그러면은 또 유동성이 또 들어올 거야. 이런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단기 변동 요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고, 결론적으로 방역체계, 치료제 및 백신, 이것이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델타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치료제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델타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19의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 치료제 및 백신이 어떤 제품은 뭐 90%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그 효과 분명히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 결국은요 시장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최근 이틀 동안 올라왔었던 시젠 같은 종목이요, 바로 델타 바이러스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1차 목표가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85,000원까지 왔거든요. 일단 순환매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코로나 환경에서의 수혜주로 여겨졌었던 상승, 이 부분 역시 순환매 흐름에서 기존 주도주에서 또 신주도주로 이어지는 현상 안에서 작년에 많이 올랐었는데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순환매 흐름에서 제자리 찾기가 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오늘 하락 종목수 많습니다. 이러한 순환매 흐름에서 단기 변동 요인이고요, 다시 제자리 찾을 것이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기존 주도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이런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품격 주식 수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